예전에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강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이로 인해서 내 인생은 없거나 내 인생이 있으면 아이 인생이 없거나.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이 유태인들은 안녕하세요. 육아의 주특기 안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신 노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차 현직 중학교 과학교사 노지연입니다. 행복한 교사TV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은 이제 오랫동안 교사로 일을 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장 가깝게 만나면서 느끼는 아이들의 성향의 변화,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독서는 안 한다. 아, 스마트폰 쓰고 나서는 이제 독서는 정말 예전에 책을 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와서. 근데 지금은 책을 보는 아이들이 좀 많이 없고요. 영상 때문인지 굉장히 뭔가 빨리 진행되어야만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보이고요. 또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기준들을 또 많이 좀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야 돼. 그럼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런 꿈을 예전에 아이들은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긴 했거든요. 공무원이 좋대요. 뭐 안정적인 직업이 좋대요.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좋대요. 뭐 회사원 되는 게 좋대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거나 돈 많은 백수가 또 꿈이거나 되게 극과 극이죠.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은 원하지만 또 돈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재테크. 그래서 요즘은 뭐 고등학생들도 이제 좀 주식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정보,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인한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흡수가 예전 아이들보다는 좀 빨라지는 그런 성향이나 경향이 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향 하면은 떠오르는 게 MBTI예요. 네네. 선생님도 검사해 보셨어요? 네, 근데 저는 MBTI 검사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MBTI가 방송에서도 참 많이 나오고 네. 화두가 계속 네네. 되고 있는데 네. MBTI가 과연 과학일까요? 사실 이제 이 MBTI는 성격 유형 검사예요. 어떤 직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적합하냐. 이제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나온 어떤 유형 검사인데 이것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계나 심리학계에서는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잘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을 굉장히 좀 간단하게 빠르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인의 성격도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다르네. 뭐 이제 이런 것 등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좀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너는 E고 뭐 나는 I야.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리는 뭐 이런 게 안 맞아. 뭐 너는 F인데 나는 T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맞지. 그냥 이렇게 서로 뭔가 맞춰보려는 노력 없이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사실 이제 어느 날은 내가 E였다가 또 어느 날 검사할 때는 I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쪽으로만 너무 몰아서 이렇게 스스로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매몰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 아이는 저와 엄연히 다른 인격체잖아요. 제 배 아파서 낳은 아이지만 참 저랑 많이 달라요. 네. 기질도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는 것 같아요. 아이와 나의 다른 성격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렵습니다. 일단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격을 뭔가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와 다른 성격을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제 엄마는 되게 모범적이야. 모범적이고 막 성실하고 되게 책임감 있고 되게 열심히 살아. 약간 개미가.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는 띵가띵가야. 배짱이에요? 뭔가 배짱이처럼 맨날 그냥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그럼 이 개미 틀로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는 문제 뭐죠? 왜냐면 저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 왜 쟤는 저렇게 열심히 살지 않지? 이제 이게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사건건 이제 아이의 모든 것들은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대신에 노래를 한다는 건 되게 창의적인 거거든요. 사실 배짱이가 넌 정말 그런 창의성이 있으니까 넌 그걸 먹고 살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나와 다른 그 특성을 아이의 강점으로 봐주라.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강점으로 봐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그 엄마가 해주는 그 말이 아이의 자아상을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아이의
모습을 강점으로 봐주고 강점으로 봐줄 때 그 모습들에서 내가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육아를 하면서 마냥 행복할 수는 또 없잖아요. 네. 이런 뭐 내적 갈등과 트러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자존감을 높이면서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가 있을까요? 육아는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예전에 어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강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 엄마 인생이 희생되어진다. 왜냐면 이제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고 그쵸. 애만 키우니까 내 인생은 이제 없어졌어. 그다음 이제 아이는 컸는데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뭘 해?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양립하지 않고 아이로 인해서 내 인생은 없거나 내 인생이 있으면 아이 인생이 없거나 이제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이 유태인들은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사회 구성원을 키워내는 거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을 둔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행복해져요. 항상 육아는 내 인생을 저당 잡힌 아이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사라져버려. 이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육아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고 너무 애만 보면은 한숨부터 나오고 그럼 나는 뭐야? 내 젊은 인생은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은 엄마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오히려 1년 만나지만 엄마는 20년을 만나거든요. 맞아요.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신 거죠. 그리고 거의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을 가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육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뭐 잘못될까봐 이게 이게 내가 제대로 못 키우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걱정 이럴까봐 저럴까봐 자책하고 비난하고 엄마 자존감 자꾸 깎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감정이 막 너무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한테도 좋을 거 없고 엄마한테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 빨리 빠져나오고 그 감정에서 내일부터는 좀 조심해야지. 내가 대신 복귀는 필요해요. 내가 이럴 때 욱하는구나. 요게 근데 스스로 그게 돌아보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아이랑 뭔가 안 맞는 부분이 꼭 있고 그 부분에서 많이 욱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부분은 욱하는데 다음번 요런 상황이 똑같진 않지만 유사하게 왔을 때 요때 조금 내가 인지를 알아차려야겠다. 그러면 좀 조심할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내일부터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럴 수는 없고 정말 그와 같은 노력을 해 나가면서 네.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경쟁, 입시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참 불안함을 조성하고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걱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많이들 걱정되시죠? 진짜 입시 경쟁을 어떻게 빼놓고 아이들의 교육을 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사실 이제 근데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경우인 게 제가 38살에 제 나름의 이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제 꿈을 이제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대부분 다 그 대열로만 가죠. 대열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경쟁이나 뭐 이제 입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이 길이 아닌 다른 대열로, 다른 길로 접어들어 보니까 이제 저는 아이의 인생이 꼭 20살에 대학을 가고 뭐 24살쯤에 좋은 데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30쯤에 뭐 결혼을 하고 이런 사회적 기준이나 잣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대열을 벗어나 봤기 때문에 제가 만약 계속 그 길을 추구해 갔다면 저도 아이를 그 어떤 사회적 기준에 그 틀에 딱딱 맞췄을 것 같아요.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면 안 갈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이에게 꼭 사회적 기준이 아니어도 그 나이대가 아니어도 네가 원하는 걸 찾아서 갈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그거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실. 그 전제 조건에는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엄마들이 그러시죠. 믿을 구석이 있어야 믿죠. 믿을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믿어줘야 아이가 뭔가 한 발짝을 내딛어보고 이 내딛음에 의해서 뭔가 성취를 해봐야 내가 이게 되는구나. 나도 이걸 할 수 있구나. 그 경험이 한두 번씩 쌓여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아이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남들 가는 길처럼만 갔으면 이제 아이를 이제 그 틀에 묶으려고 하면 이제 아이가 그 한 발짝을 내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3가지 팁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꼭 전해주세요. 그 8단어라는 박은윤 씨가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인생의 3가지 팁을 주시죠. 그 첫 번째가 인생에 정답은 없다. 정답은 네, 없다. 정답 없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나의 정답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생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또 무언가를 정말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에게 정말 명확히 해주셔야죠. 내가 뭔가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방향 가기 위해서 뭔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야 뭔가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째가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래요. 진짜 공부를 너무 막 잘하고 가방끈이 길었다 해서 또 뭐 정말 부자가 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길, 학자나 어쨌든 이 공부의 길이 따로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은 또 그 길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길은 다양하다. 다만 너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아이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고 그에 대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이고 초반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후반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조금 더 아이를 좀 인생을 넓고 좀 길게 보면 불확실한 이 미래에 대해서 조금은 탈피할 수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노지연 선생님과 우리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셨던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고민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 어려운 길이 굉장히 가치 있는 길임을 많이들 알고 함께 잘 행복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육아의 집듣기 안나였습니다. 행복한 교사TV 노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